그래서 오늘 원의 방정식 개념 정리 좀 시작을 할게요. 자, 도형의 방정식 안에 있는 소단원인데 역시나 도형 중에서는 원이 제일 사실은 어렵고 까다롭고 내용도 많긴 한데 오늘 거기 있는 내용들을 뭐 할 거냐면 증명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거 처음 배운 건 아니고 오래전에 했기 때문에 까먹은 게 많기 때문에 그냥 이거다 하고 넘어갈 거예요. 증명을 하진 않을 거야.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그럼 원의 방정식이 뭔지부터 해갖고 시작을 해봅시다. 자, 그래 첫 번째 원의 방정식은 뭘 의미하냐? 뭐가 원의 방정식이냐? 정의부터 보면은 자, 일단은 이거는 원의 정의예요. 일단 우리가 도형들을 보면은 정의를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원의 정의는 뭘 원이라고 하냐면은 한 정점으로부터 정점이 뭐냐면 정해진 점 하나가 있는 거야. 그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취예요, 자취.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취라고 해버리면은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데 자취라고 하는 것은 그 점들의 모임, 뭐 집합관계랑 상관이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될 거야. 자, 그래서 일단 얘네들을 우리가 정의라고 얘기를 할 건데 이때 그 한 정점을 보고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은 원의 중심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일정한 거리를 우리가 반지름이라고 할 거다. 이렇게 해서 중심은 기호로 C를 많이 쓰고 반지름은 R로 많이 쓸 거다. 그리고 얘네들을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면 원래 점을 찍고 일정한 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원을 먼저 그릴게요. 그래서 여기가 한 정점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부터 거리가 같은 이러한 점들을 모아놓은 것 또는 이 점들의 자취들이 우리 다 뭐라고 한다? 원이라고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이런 것도 쭉 모아놓은 거죠. 엄청 많죠, 사실은. 이렇게 있는데 얘네 길이가 다 똑같은 거다. 그러면 정의가 이렇게 됐어. 우리가 궁금한 것은 얘네들을 뭐 하는 거냐면은 방정식화 하는 거거든. 그래서 얘네들을 좌표 평면으로 옮기는 거야. 그 한 정점을 우리가 이제 A, B라고 할 거야. 자, 원을 그려놓고 중심을 A, B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임의의 한 점을 X, Y라고 할게.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반지름이라고 불리우는 거고 R로 잡을 거고 그러면 이거 X, Y는 뭐냐면은 그 점들 자취 중의 대표를 X, Y로 잡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직선의 방식 아직 다 끝나진 않았는데 직선의 방식 문제 풀다 보면 점들의 자취를 구하시오 또는 자취 방정식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그 자취 방정식에 해당하는 점을 대표적으로 보통 X, Y로 많이 잡고 시작을 할 거야. 그래서 X, Y에서부터 A까지 거리가 R이다. 즉 점과 점 사이 거리 써먹는 거죠. X좌표의 차이 제곱 더하기 Y좌표의 차이 제곱에 원래는 루트를 씌운 게 R인데 양변 제곱해서 R제곱으로 쓸 거야. 자, 그럼 여기로부터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원에 관련된 문제가 접근하려면 원에 관련된 문제를 접근하려면 항상 중심부터 좀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될 거고 또 한 가지 그럼 이 원의 반지름은 얼마인지 요것을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공부를 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원의 중심이 0,0 즉 중심이 되면 원의 0,0이 되면은 좌표 평면에서 표현하면 우리가 A하고 B가 0 나올 거고 반지름의 길이만 있어서 자꾸 X축이래. X축하고 Y축의 교점을 중심으로 한다는 얘기인 거고 반지름의 길이에 따라서 우리가 원의 방정식이 세워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 A, B는 뭐 바뀌겠죠. 상수겠죠. 이렇게 될 게 원의 방정식. 자, 여기에서 이제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이렇게 표현도 하지만은 이제 또 뭘로 많이 표현하냐면은 이런 거. 자, 두 점을 이거 적어놓은 걸 잠깐 볼게요.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 줄여서 그냥 원방 이렇게 쓸게요. 그래서 얘는 풀이가 두 가지가 있어서 얘를 좀 적을 건데
요거야. 자, 두 점은 뭐냐면은 두 점 중 하나를 A라고 할 거고 x1, y1, B는 x2, y2 이렇게 잡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찾아야 될 것은 뭐만 알면 되냐면은 중심과 반지름을 찾는 거야. 그래서 중심은 얘네 둘의 뭐가 되는 거야? 중점의 좌표가 되는 거니까 2분의 x1 플러스 x2 2분의 y1 플러스 y2가 원의 중심이 될 거고, 반지름은 중심에서부터 A까지 또는 중심에서부터 B까지 거리가 반지름이지. 그래서 중심을 잠깐 여기서 C라고 한다면 AC의 길이 또는 BC의 길이를 구해준 게 얘가 바로 뭐다? 반지름이다. 이렇게. 따라서 이 원의 방정식은 x-2분의 x1, 사실 요거는 숫자로 나올 거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올 거고요. 2분의 y1 플러스 y2의 제곱은 AC의 제곱 또는 BC의 제곱으로 써주는 게 첫 번째, 두 점을 알려줬을 때야. 근데 두 번째로 풀이는 뭘 활용할 거냐면은 좀 특이한 걸로 접근을 할 거다. 자, 뭐 할 거냐면은 이렇게 만들 거야. A를 여기로, B로 여기로 이렇게 잡아놨어. x1, y1, x2, y2 이렇게 있는데, 여기 두 개를 지름으로 하고 여기서 원을 이렇게 만들고 싶은 거야. 근데 이 원의 방정식을 어떻게 만들 거냐면 좀 특이한 방법은 이거다. 얘네들이 자취가 된다라고 해서 여기에 이미 한 점을 뭐 x, y로 잡을 거야. 우리 요런 특징을 알고 있지. 지름으로 이용하는 원주 각을 만들면 여기에 몇 도야? 90도 괜찮아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것은 A하고 요 X를 내가 잠깐 P라고 할게. AP의 기울기하고 BP의 기울기의 곱이 뭐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1 괜찮아요? 왜? 90도로 만날 거니까. 이렇게 해서 두 번째로 접근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더라. 그래서 기울기의 곱 PA의 기울기, 그 다음 곱하기 BP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을 활용하는 식을 만들 수 있더라. 그래서 얘는 기울기 만드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만들어 볼게요. x-x1분의 y-y1이 PA의 기울기고, 그 다음 BP의 기울기는 x-x2 y-y2가 마이너스 1이다. 이것을 뭐 정리해가지고 식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있더라. 그래서 정리하면은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이쪽은 마이너스가 있어서 내가 넘길 거야. 이쪽으로. 이렇게. 괜찮아요? 원래 얘네 둘이 곱한 걸 여기다 썼다가 이항시켜갖고 정리.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언제 또 좀 필요로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기하를 배우게 될지도 몰라. 그랬을 때 또 보게 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좀 알아두면은 도움이 될 거라서 요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 자,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은 원의 방정식을 하고 있어. 근데 그 중에 이제 유형이라고 해서 선생님이 말한 게 두 점을 알려주고 그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활용해서 원의 방정식 만드는 걸 두 가지로 표현을 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를 하려면은 얘를 좀 볼 거야. 자, 내가 뭘 할 거냐면은 원의 방정식 중심이 A, B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이 원을 내가 전개를 할 거야. 그 전개를 하는 식을 보고 뭐라고 할 거냐면은 일반형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원의 방정식의 2차식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2차식 꼴이니까. 그래서 나는 이렇게 쓸게요. 전개했을 때 개수를 그냥 라지 A로 대문자 A, 대문자 B, 대문자 C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뭐 일반형 또는 2차 방정식형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더라. 그랬을 때 요 x제곱하고 y제곱 앞에 개수만 같으면 원의 방정식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이거 가지고 마찬가지 나중에 뭘 찾아야 되냐면은 중심도 찾아야 되고 반지름도 찾아야 돼. 그러려면 우리 이렇게 생긴 꼴을 뭐 할 거냐면은 얘를 찾기 위해서는 완전 제곱식 꼴로 바꿔서 접근하면 된다. 그 다음에
또 얘네들이 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 우리가 지금 얘가 원이라는 걸 알려주는데 원이 안 될 수도 있다. 언제면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가 원이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에요. 원이 정의되기 위한 조건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얘를 이렇게 완전 제곱 식골로 나타내고 우변으로 이항하면은 이건 외울 필요는 없어요. 요런 꼴이 되겠지. 완전 제곱식화 하는 거예요, 쟤를. 외우는 거 아니야. 그래서 넘어가면은 요렇게 될 거야. 마이너스 4분의 a제곱, 마이너스 4분의 b제곱, 마이너스 c 괜찮아요? 그럼 우리 여기 있는 게 뭐냐면은 반지름의 뭐야 여기는? 제곱인 거지. 근데 제곱되어 있는데 이 수가 무슨 수가 되면 안 되겠어? 음수가 되면 안 되겠지. 그래 당연히 여기 원이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라고 한다면은 이 식의 값이 무슨 수다? 양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게 원이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더라. 그래서 이렇게까지 정리한 게 원의 정의에서부터 그냥 원의 방정식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얘기를 한 거다. 자, 원의 방정식 기본적인 거 하나 더 뭐가 있냐면은 아폴로니어스의 원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데 내분점과 외분점을 이용해 가지고 만드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근데 그냥 이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방법으로 그냥 원 구해도 괜찮아요. 근데 내분점, 외분점을 활용하면은 조금 더 쉬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라는 점의 좌표가 있어. 그 다음에 B도 있어. 내가 뭘 만드는 거냐면은 점 P가 있는데 그 점 P는 뭐냐면은 X, Y인데 요걸 만족시켜 주는 거야. AP 대 BP를 뭐 M 대 N이다. 뭐 요것도 괜찮아요. 또는 요거 뭐 같은 표현으로 요렇게도 나올 수 있어. MBP의 길이랑 NAP의 길이가 같다. 내항의 곱, 외항의 곱 같다 해준 거지. 이런 표현을 이렇게도 바꿀 수 있고 얘를 이렇게도 바꿀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얘는 어떤 걸 활용하라는 얘기냐면은 자 A하고 B를 일직선상에 놔. 그래서 자 P를 우리가 이제 나타내는 점들의 자취를 구하는 거거든. P는 그래서 X, Y인데 자 내가 MN을 이렇게 만들 거야. P를 여기 만들게. M을 좀 크게 할게. 여기를 P라고 잡고 얘가 그러면은 M 대 N 괜찮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 AP하고 BP를 잡았을 때 이렇게 해서 우리가 P의 좌표를 찾을 수가 있는 거고 또 있어. 어떻게 잡을 거냐면은 얘는 지금 좌표축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내가 P를 여기로 옮기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도 M 대 N. 이런 것도 쭉 모으는 거야. 그러면 또 일로 쭉 또 가서 P가 여기 있어서 또 여기서부터 M 대 N. 쭉 와서 이렇게. 그럼 결국에는 어디가 있냐면은 일직선으로 연장선을 그었을 때 얘를 만드는 거야. M 대 N. 잘 됐나 모르겠네. 여기가 제일 멀리 있을 수 있는 P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점들을 쭉 모으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잘 됐다. 잘 그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이 이렇게 될 거라고. 그래서 얘를 보고 우리가 아폴로니어스의 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얘의 방정식에서는 이 P가 뭐냐면은 내분점의 P, 노란 색깔. 이 파란 색깔은 외분점의 P예요. 그것을 뭐로 하는 거야?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한 번에 구하는 게 아폴로니어스의 원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란 색깔 P는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에요. 그 다음 파란 색깔 P는 A, B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 그래갖고 이 두 개의 점을 가지고 원의 지름의 양 끝점을 이용하는 원의 방정식 구하는 것처럼 구해주는 게 계산이 간단해요. 근데 이거 괜찮아. 선생님 저는 여기 P를 X, Y라고 잡고 해서 AP의 길이랑 BP의 길이가 M 대 N 숫자로 나올 거니까 이 밑에 거를 활용해 가지고 양변 제곱해서 찾을 거예요 라고 해도 돼요. 대신 계산이 좀 많아. 그래서 요거는 계산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는 쉬운데
뭔가 계산이 좀 복잡한 거고, 위에 거는 생각하기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만 계산이 조금 더 편하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마 여기까지 하면 기본적인 원에 관련된 내용들은 다 정리한 것 같아요. 자, 이제는 뭘 할 거냐면은 좀 이제 원을 좀 특이하게 변형시켜서 방정식으로 식을 세우는 게 두 번째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지금까지 한 것만 해도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문제 진짜 많아요. 종류도 되게 많고. 근데 이제 점점점 유형들로 넘어가는 거랑 비슷하긴 한데, 일단 요거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에 관련된 거예요. 축은 그러면 X축도 있고 Y축도 있고, 그리고 얘네들의 동시에 X축과 Y축 동시에 접하는 원도 찾아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여기서 하고자 하는 목적이 될 거고, 첫 번째는 그래서 뭘 할 거냐면은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찾을 거예요. 그럼 X축이 기준으로 있을 것이고, X축에 접한다 그랬으니까, 자, 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접하게도 만들 수가 있고, 즉, 자, X축 위에 있을 수도 있고, X축 아래에서 이렇게 접하게도 만들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나는 요거를 Y축을 좀 만들어 놓게, 보기 좋게 만들 거야. 이렇게. 물론, 그래서 중심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중심을 둘 다 그냥 A, B라고 한다면, 자, 얘네들은 우리가 뭘 구해야 되는 거냐면은, 방정식을 구하는 건데 중심을 우리가 알고 있어. 근데 반지름은 우리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지. 뭐가 반지름이냐면 Y축에다가 뭘 붙이는 거랑 똑같은 거야. 절대값. Y좌표에다가. 괜찮아요? 여기의 길이가 사실은 B거든. 길이가 B인 거야. 좌표 여기는 마이너스 B, 음수가 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생기면 되냐면 x-a의 제곱. 방정식을 만들면 여기에 b제곱이라고 해주면 되고, 반지름이 얼마다? 절대값 b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됐죠? 요거든 저거든 상관없이. 그래서 이게 원의 방정식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고, 두 번째는 y축에 접하는 원이에요. 마찬가지 Y축이 있고, Y축에서 이렇게 오른쪽에 접할 수도 있고, 이렇게 왼쪽에 접할 수도 있어. 물론 뭐 또 X축을 임의로 좀 만들자면 이렇게 만들 거예요. 중심이 A, B래. 여기도 뭐 A, B가 있다고 하자. 그러면 여기에 원의 방정식은 결론은 뭐 여기는 똑같을 거고, 반지름만 여러분이 찾으라는 얘기인 거지. A제곱이겠죠? 뭐가 반지름이다? 여기서부터 이만큼,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반지름이 될 거라서 반지름은 절대값 A.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가지고 Y축에 A가 양수면 Y축 오른쪽에서 접하는 거고, A가 음수면 Y축 왼쪽에서 접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더라. 세 번째는 동시에 접하는 원방. X축, Y축. 그럼 몇 개 있어, 원이? 4개. 네, 기본적으로 4개 나오겠지. 그럼 좀 이상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4개가 나올 거예요. 왜? 웃겨? 그러면 얘는 보통 표현을 이렇게 많이 해요. 그냥 R, R로 표현을 할 거고, 반지름의 길이를 양수로 잡고 접근할 거고, 2, 4분면의 중심이 있는 원은 그러면 마이너스 R, R이 되는 거고, 3, 4분면의 원에서의 중심은 이렇게 될 거다. 4, 4분면은 R, 마이너스 R. 따라서 얘는 X,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가 될지 몰라. 1, 4분면이면은 여기가 그냥 R이지만, 2, 4분면이나 3, 4분면이면 여기 마이너스 R이 들어가니까 여기 마이너스 R로 써야 돼요. 근데 나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쓸게요. 4분면에 따라서 여기가 플러스가 되기도 한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원의 방정식 만드는 게 세 번째, 동시에 접하는 원방. 자, 여기에 조금만 더 나아가 볼까? 우리 이제 요거는 뭐 두 번째라고 보고, 그럼 얘네 중심들은 어느 직선 위에 있어? y는 x 위에 있는 거랑 y는 마이너스 x 위에 중심이 있더라. 뭐 요 정도는 그냥 간단하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다 써야겠다. 특정 점을 지나고, 뭐 특정한 점이 하나 있어. 걔를 지나고 x, y 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방. 이거예요. 얘는 뭘 좀 봐야 되냐면 이 특정한 점이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해. 몇 사분면에 있는 점인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고, 그 특정 점을 내가 뭐 x1, y1이라고 해서 얘를 1사분면에 있다라고 해보자. 이게 중요한 거야,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그림으로 자꾸 살펴보자. 1사분면을 보니까 여기에 있는 거야, 여기. x1, y1이 여기 있더래. 그래서 이 점을 지나면서 x축하고 y축을 동시에 접하게 그려지는 원은 몇 개 있느냐? 항상 2개 있다. 요거 하나랑. 또 하나는 크게. 뭐야, 자다가 아는 척하고 있어. 알고 있습니다. 잤잖아.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얘는 기본 몇 개? 2개의 원이 나올 거야. 그래서 얘를 원의 방정식을 구하면 이렇게 찾으면 돼요. 2개는 좀 이따 찾고, 찾는 방법부터 보면, 자, 중심은 이렇게 잡자. 자, 요 3번을 좀 활용하는 거야. 얘 1사분면이니까 반지름의 길이 r로 잡으면 r, r이 될 거고, x-r의 제곱 더하기 y-r의 제곱은 r제곱 될 거고, 얘네가 지나는 점이 정해져 있어, 여기. 따라서 여기다가 x1, y1을 대입해. 대입하면 r이 몇 개 나와? 이렇게 2개 나올 거다. 그래서 여기다가 알파 대입한 것씩 하나, 베타 대입한 것씩 하나. 그 중에서 큰 게 큰 원이 될 거고, 작은 값이 작은 원이 될 거다. 이게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이다. 자, 유형 중에 이런 게 있죠. 두 원의 공통현의 방정식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크게 이 안에서도 2가지로 나뉠 건데, 일단 그림을 좀 볼게요. 원이 있어. 2개의 원이 있을 거야. 그래서 하나의 원이 있고, 또 다른 원이 얘랑 만날 거야. 만나는 걸 이렇게 그릴게요. 똑같은 원은 아니에요. 너무 똑같이 그렸나? 오늘 너무 잘 그렸네. 좀 다른 거예요. 모양이 좀 달라. 하나는 좀 작게 그리자. 하나는 좀 크게 그릴 거고. 이쯤? 근데 원이 왜 이렇게 안 그려지냐? 오랜만에 그려서 그런가? 이렇게 두 원이 있어요. 이랬을 때, 자, 현이 뭐냐면 공통현이라고 하는 것은, 자, 얘네 2개, 이거 괜찮아요? 공통현? 얘가 공통현이거든. 근데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얘를 쭉 연결해가지고 방정식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2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도 있냐면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 있어요. 이렇게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이 안에. 그래서 첫 번째 여기다 써볼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자, 그래서 여기에 첫 번째 작은 원을 O1이라고 할 거고, 큰 원을 O2라고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걸 좀 적어야 될 거야. 이 사이에 O1은 이렇게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O1. O2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a 프라임 x b 프라임
y, C'은 0 이렇게 해서 두 개로 잡을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은 뭐다? 여기서는 파란 색깔로 그릴게요. 여기가 교점이 될 거고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거다. 요거예요. 자, 구하는 방법이에요. 자, 얘는 L이라고 칭할 거고 이 L을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 이렇게 구하면 돼. 기본식은 요거예요. 얘랑 여기에 K를 곱해서 그리고 여기에서 정확하게는 K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거야. 그럼 K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뭐가 사라지겠어? X제곱과 Y제곱이 사라지면서 X하고 Y만 있는 직선의 식이 나오게 돼요. 그게 바로 뭐다? 직선 L.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일. 그러면 우리가 뭘 찾을 수 있냐면은 이 현의 뭘 구할 수 있냐면 길이를 구할 수 있어. 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현의 길이. 자, 우리 현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중심에서부터 우리가 수선의 발을 내리면은 무조건 수직 이등분된다라는 특징이 있거든. 그래서 자, O1에서의 중심을 찾아서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해. 그 여기에 거리가 나올 거고 반지름 뭐 R1이라고 잡으면은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현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거지. 자, 현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 중심과 L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현의 길이를 구할 거다.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구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나올 수 있는 거 찾아낸 거고 그 다음에 뭐 여기 활용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다음부터는 활용 이걸로 써먹으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뭐냐면 뒷장에서 붙었어. 앞장에 쓸 게 많아. L 저기 파란 거. 네. 잘 찾아봐요.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은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뭐냐면은 요거예요. 노란 색깔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교점은 여기 두 개가 될 거고 여기서 원을 그리면은 무수히 많아요. 여기에서 그냥 이걸 구하라고 하면 무수히 많은 원이 나와. 무수히 많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 원이 하나만 나타내냐면 나중에 이것도 마찬가지 기하라는 과목을 배우게 되면 원의 결정 조건이라는 것도 다시 배울 거예요. 원이 결정되려면 혹시 이거는 기억나요? 직선의 방정식이 결정되려면 점이 몇 개 있어야 돼? 다시 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점이 두 개 있어야 되거든. 원은 한 원의 방정식을 나타내려면 점이 세 개를 지나는 원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 두 개 말고 하나의 점이 더 있어야 돼. 그래서 얘도 이 교점과 특정한 점 하나를 더 지나는 원의 방정식 구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여기라고 해볼까요? 여기 이거 너무 어려운가? 여기라고 할게요. 좀 쉽게 해야 되겠다. 뭐 이것도 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요 한 점을 지나면서 즉 x1, y1을 특정한 점이라고 할게요. 얘를 뭐 점 없으니까 p라고 하자. x1, y1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면 그림은 이렇게 그려질 거야. 얘를 지나고 이렇게 해서 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런 원은 잘 그려진다. 그리기 어려운 원은 잘 그려지네요. 자, 저런 원을 만드는 거야. 뭘? 방정식을 만드는 거야. 그럼 방정식을 어떻게 만드느냐? 자, 여러분 이거예요. 요 교점을 지나고 얘를 지나는 원방. 그러면 이거 지름 아니야. 지름일 수도 있는 거지. 지름은 아니야. 자, 그럼 이 노란 색깔 원은 만약에 이 점이 없으면 무수히 많은 원이 나온다 그랬잖아. 요거는 잠깐 짚고 넘어갈게.
그 중에 가장 작은 원은 뭘까? 저걸 지름으로. 그렇지. 이 교점을 지름으로 하는 원이 제일 작은 원이에요. 됐어요? 자, 그럼 가장 큰 원이 구하라는 거 안 나와. 계속 크게 그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아까 요것보다는 좀 더 큰 원이 될 거고, 이렇게 하나로만 만들 수 있는 거, 요것도 하나 더 있으니까, 쟤는 찾는 방법은 이렇게 찾는 거예요. 요 식을 이용하는 거야. 여기에다가 요거 여기에서 얘를 대입하는 거예요. x1, y1을 대입해서 k 값을 구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은 k를 대입해서 전개. k를 어디다 대입하는 거냐면 여기에요, 여기. 여기다 대입해서 전개하면 그게 바로 뭐다? 저 노란 색깔 원의 방정식이다. 요거예요. 됐죠? 뭐 빨간색을 썼지만 노란 색깔 원이에요, 이게. 이렇게 해서 두 원이 교점이 생겼을 때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원도 있고 직선도 있고, 직선이 사실은 문제 내긴 더 좋아요. 뭐가 추가로 나올 수 있냐면은 그 현의 길이를 또 구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잘 기억해 주면 문제 유형으로 활용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유형으로는 이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예요.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공부해봐서 알겠지만은 원 하나가 있고 그 직선 하나를 연결하는데 그 직선이 이 원이랑 어떻게 만나는지를 얘기를 해주는 거고, 그 만날 때마다 어떤 상황이 있어서 접근하는 방법이 두 가지로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있고 판별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직선이 만나지 않을 때, 만날 때는 접하는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날 때, 그 다음에 두 점에서 만날 때, 이렇게 해서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더라. 그래서 요거를 1번, 2번, 3번으로 표현을 할게요. 그리고 이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세웁시다. 그냥 쉽게 하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인 원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직선은 이렇게 잡을게요.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잡을게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 물론 얘가 중심이 0,0인데 중심이 0,0이 아니면 다르게 써서 표현해 주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뭘 할 거냐면은, 자, 1번. 두 점에서 만날 때요. 자, 내가 앞에서 중간고사 범위 내에서도 공부할 때 이런 문제 있었지. 2차 함수하고 직선의 위치 관계 공부했던 거 기억나요? 그럼 얘네가 만난다, 안 만난다, 뭐 교점이 두 개다, 한 개다,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어떻게 접근하라 그랬냐면, 함수가 만난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얘네들은 뭐라고 잡고, 같다라고 해서 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만난다, 안 만난다를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야. 원하고 직선이 만난다 또는 만나지 않을 때도 있고 한 점에서 만날 때도 있는데, 뭔가 만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그 식을 같다라고 잡을 거야. y는 뭐 y 뭐 이렇게 해서, 또는 뭔가 대입을 해서 얘네 식을 정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거란 말이야. 그래서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자, 첫 번째로 요 풀이로 할게요. 판별식을 이용해 보자.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였냐면 대입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y 대신에 mx 플러스 n의 제곱은 r제곱이라고 해서, 그러면 얘는 이제 뭐가 된 거냐면은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된 거야. r제곱만 넘어오면 는 0 될 거고, 그래서 여기서 판별식을 이용하라 그랬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다를 활용하는 게 두 개의 점에서 만날 때. 두 번째는 줄였을게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한다.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 거리를 보통 D라고 많이 표현을 할 거고, 비교 대상은 반지름이에요. 반지름은 여기서 그려보면은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R이 될 거고, 내가 여기서 뭘 할 거냐면은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예요. 공식은 쓰진 않을게요. 그래서 D하고 R하고 비교했을 때, 자, 여기선 D가 여기서부터 이만큼밖에 안 되거든. 누가 더 크면 돼?
R이 더 크면 두 개의 점에서 만날 거다라고 하는 게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이용한 방법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점에서 만날 때. 그러면 판별식은 똑같아요. 이제 요거 대입해. 그리고 다시 판별식 써서 0이다 이렇게 할 거고요. 자, 2번은 안 쓸게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되는 거고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를 얘기하고 D하고 R하고 즉 거리하고 반지름하고 같으면 된다. 3번은 여기다 쓸게요. 만나지 않을 때. 그래서 1번으로 이용하면 판별식이 0보다 작다 해주면 될 거고, 이거 는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면 D하고 R하고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크다? D가 더 크면 된다. 됐죠? 충분히 이해되죠? 자, 여기에다 추가할 유형은 뭐냐면은 요거예요. 원 위의 점에서 원 밖의 점까지의 거리.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원 위의 점은 뭐 무수히 많이 있겠죠. 그 점과 원 밖의 점 사이의 거리를 얘기할 거야. 그러면 원이 여기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원 밖에 한 점이 이렇게 있을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구하는데 가장 짧은 거리랑 가장 먼 거리부터 찾는 거 해볼게요. 그러면 가장 짧은 거리. 가장 짧은 거리 또는 뭐 거리의 최소값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원이라고 하면 항상 뭐가 있냐면은 중심과 반지름을 알아내야 돼. 그래서 중심하고 이 밖에 한 점 사이에 뭘 구할 거냐면은 일단은 얘는 점과 점 사이 거리를 구할 거야. 그러면 여기서 D만큼이 된 거고, 그것을 뭐 D라고 한다면 또, 그러면 우리 뭘 빼면 돼? 반지름 R을 빼면은 요 점이 가장 짧은 거리가 되게 하는 원 위에 한 점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답은 D-R을 해주면 될 거고, 가장 긴 거리, 먼 거리, 걔는 반대로 그럼 뭘 해주면 될 거냐면은 점과 점 사이 거리를 해. 거기에다가 뭘 더해주면 돼? 요만큼의 길이인 반지름의 길이를 더해주면 되더라. 따라서 얘는 D 플러스 R이 가장 먼 거리가 될 거다. 그러면 자, 원 위에 있는 임의의 점들은 제일 짧을 때는 D-R부터 거리는 거리라고 하자. 원 위에 점까지의 거리 D 플러스 R까지 될 거예요. 괜찮아요? 요게 제일 멀리 있는 요 점, 요거 얘가 D 플러스 R 되는 거고, D-R은 요 노란 색깔로 X표 친 거예요. 여기까지 거리가 가장 짧은 거리야. 그랬을 때 얘네들은 또 뭐가 있냐면은, 그러면 이 거리가 요거하고 요거 사이에 있는 점들의 자연수의 개수 또는 정수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할 거야. 그러면 우리 예를 들어서 얘가 2고 얘가 12야 이렇게. 그러면 이 사이에는 2부터 12까지 거리가 되게 하는 점은 여기가 2가 되게 하는 점이고 여기가 12가 되게 하는 점이다. 그럼 3이 되게 하는 점은 몇 개 있어? 이 안에 3이 되게 하는 거리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거는 요거보다 조금 더 멀리 가게 해서 여기랑 여기 몇 개씩? 2개씩 있을 거라고요. 괜찮아요? 그러면 거리가 4가 되는 거 해서 11이 되게 하는 거 다 모두 몇 개씩 있어? 2개씩 있을 거고, 얘네는 1개씩, 얘도 1개씩 있을 거다. 이렇게. 괜찮아요? 그래서 만약에 자연수가 되게 하는 개수 구하러 가면 이거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얘가 지금 내가 자연수를 딱 잡았지만 얘가 자연수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사이에 자연수가 되게 하는 점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요런 거다. 그렇죠? 그래서 요게 원 위의 점에서 원 밖의 점까지의 거리에 대한 짧은 거리, 먼 거리를 활용하는 내용들, 요거 적어주시면 되고, 자, 다음 유형은 원과 직선이에요. 아까는 원과 점에 관련된 얘기고, 얘는 원과 직선에 대한 얘기예요. 원이 있고,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랬을 때 거리를 물어보는 거면, 자, 원이라고 하는 건 사실 원 전체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원 위에 있는 한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데, 얘도 마찬가지 기준은 뭐가 되는 거냐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중심. 이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예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얘를 또 L이라고 할 거고, 얘는 A, B라고 하는 원의 중심이 될 거고, 반지름의 길이는 R이라고 할게요. 그럼 내가 뭘 구하는 거냐면 일단 중심과 L 사이의 거리예요. 그것을 내가 D라고 하자. 이렇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원 위의 점에서 가장 짧은 거리 또 가장 먼 거리 요거 찾을 거예요. 가장 짧은 반대는 뭐야? 긴 아니야, 긴. 그죠? 긴 아니야, 긴. 왜 이래. 가장 먼 거리면은 가장 가까운 거리 아니야, 이거는 또? 저 국어 못해요. 네. 자, 가장 먼 거리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찾으면 돼? D에다가 뭘 더하면 되고 반지름 더하면 되고 가까운 거리는 여기에서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수직거리가 돼야 된다라는 거 잘 기억해 주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여기는 크게 뭐 어려운 내용은 없을 것 같고 이 정도로 해서 3번도 마무리할게요. 여기 잠깐 추가로 좀 더 할게요. 뭘 할 거냐면 L 위에 이렇게 내가 뭘 잡을 거냐면은 두 개의 점이 이렇게 고정된 점이 있대. 그랬을 때 뭘 만들고 싶은 거냐면 원 위에 한 점을 잡아서 그 점을 예를 들어 P라고 한다면 그 P하고 AB를 이용해서 삼각형 A, B, P의 넓이가 가장 클 때랑 가장 작을 때를 찾으라는 문제도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높이가 누가 되는 거야? 얘가 높이가 되는 거지. 여기서 이만큼 제일 큰 높이는 그럼 여기인 거야. 괜찮아요? 여기가 P. 가장 작은 삼각형은 그러면 여기가 되는 거고. 괜찮아요? 넓이를 구할 수도 있어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요것만 얘기를 좀 더 하고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뭐냐면 원에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예요. 얘도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 세 가지 유형은 첫 번째, 그림을 좀 가지고 계속 생각을 할 거예요. 자, 원이 있고, 자, 기준은 얘는 항상 중심이 0,0인 원을 가지고 접근을 해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인 원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 접하는 직선의 방식 가장 기본 문제는 사실 그릴 필요는 없는데 활용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좀 그림 좀 많이 그려보고 적합한 그림을 그리는 연습하셔야 될 거예요. 자, 첫 번째,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이거는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울기가 m이야. 그러면은 우리 여기 접하는 거 찾을 거야. 이거는 하얀 색깔로 그릴게요. 그러면 기울기가 m짜리는 여기도 있을 수가 있고 기울기가 m짜리는 여기도 있을 수 있어. 얘네 둘은 평행한 관계야. 두 개 다 기울기 m짜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 다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고 결론이에요. 이거 결론만 말할게요. 일단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에요. 이렇게 해서. 근데 과정을 좀 알아야 되는 건 있으니까 자,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이 활용하면 제일 좋냐면은 사실은 우리 기울기를 나타내는 거니까 얘랑 이게 뭐냐면 수직으로 만나는 거 가지고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를 활용해서도 접근할 수도 있고 증명하는 방법은 이건 한 두세 가지 정도는 있어요. 근데 증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일단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활용하는 것만 잠깐만 얘기하고 넘어갈 거예요. 이런 거 수직으로. 자, 그래서 이게 직선의 방식 두 개,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그 중에 마이너스는 y절편이 음수인 얘가 될 거고 플러스인 것은 y절편이 양수인 거 저기 위에 있는 거예요. 됐죠? 요거. 두 번째는 뭘 할 거냐면은 원 위의 한 점에서 큰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파란 색깔로 할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거야. 자, 위에 점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P라고 할까요?
x1, y1이라고 할게요. 원 위에 한 점, 그 원 위에 한 점을 P라고 하고 x1, y1. 그럼 여기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야. 이 파란 색깔 이거.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 알고 얘 아는 거라서 얘를 이렇게 구하면 더 쉽긴 해요. 기울기를 이걸로 통해서 구할 수도 있는 거고, 공식은 이거예요.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이다. 이거 갖고 찾는 거예요. x제곱을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 x제곱을 x를 두 개로 나눠서 y를 두 개로 나눠서 하나는 x1, 하나는 y1을 대입해서 찾아주면 된다. 3번이 제일 어려워요. 원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이거예요. 빨간 색깔 점 여기 잡을까? 이번엔 여기. 조금 더 아래. 이렇게. 그래서 얘를 Q라고 하자. x2, y2. 원밖에 한 점. 그으면 이렇게 그어지겠지. 요거. 이렇게. 괜찮아요? 이 두 개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다. 그러니까, 첫 번째 거랑 세 번째 거는 두 개씩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기본인 두 개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려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렇게 그린 것은 기울기가 둘 다 0이 아니야. 그런 거를 내가 그린 거고, 여러분들이 이 점을 찍다 보면은, 이 원하고 수직으로 이렇게 접하게 되는 원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문제 유형도 있고요. 그래서 그림을 좀 그려보라고 한 이유는 그림을 그려서 조금 빠르게 접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한 거고, 일단 얘는 뭘 할 거냐면은 이걸로 찾는 거예요. 자, 풀이는 두 가지예요. 어떤 풀이냐면 1번, 2번을 이용한 풀이에요. 괜찮아요? 그럼 1번도 풀 수 있어야 되고 2번으로도 풀 수 있어야 돼요. 그 두 가지인데 사실 쉬운 건 없는 것 같아요. 둘 다 어려워서. 근데 뭘로 할 거냐면은, 선생님은 이거는 여러분들의 개취예요. 자기가 난 1번으로 할래, 난 2번으로 할래 상관없어요. 근데 1번으로 해볼게요. 1번으로. 이건 뭐냐면은 기울기를 알고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모른다라고 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는 거야. y는 m x-x2 플러스 y2가 뭐냐면은 이 빨간 색깔을 대표해서 만든 거예요. 괜찮아요?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뭘 할 거냐면은 두 가지예요. 뭐가 두 가지야? 우리 앞에서 했잖아. 원하고 직선하고 접한데 그러면 위치관계 있었지. 접할 때의 위치관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접할 때 위치관계는 판별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가 반지름을 이용하는 것도 있고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뭘 구하는 거냐면은 0,0이 중심이야. 이거 사이에 여러분들 여기다 쓰세요. 여기 좁아서 그래요. 여기에 거리를 구하면 그 거리가 반지름이랑 같다라고 해주면 뭐가 나오냐면 여기서 m이 두 개 나올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되겠지. 그래서 반지름을 R이라고 해서 찾으면은 알파 베타는 그럼 뭐냐면은 답이 이렇게 두 개 나온다는 얘기야. y는 알파의 x-x2 플러스 y2랑 두 개예요. y는 베타의 x-x2 플러스 y2. x2, y2는 알려준 점이기 때문에 여기 대입해서 전개한 게 원밖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더라.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봐야지 될 것 같고 숙제도 그냥 어려운 것만 바로 나가진 않을 거고 좀 쉬운 문제 많이 풀어보고 숙제도 더 내줄게요. 자, 요거 다음 유형을 좀 살펴보면 유형은 뭐가 있냐면은 이제 저걸 구하고 싶은 거야. 원이 있고 제목 조금 더 쓸게요. 내가 접선 지금 얘기 나오는 거니까 이런 접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뭐라고 하냐면은 보통 이제 접하는 점이라고 해서 접점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이거 어차피 여러분 수투 배우면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접점이라고 할게요. 접하는 점. 자, 그랬을 때 내가 뭘 구하고 싶은 거냐면은
자, 내가 요 밖에 한 점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접하는 직선의 방식을 만든 거야. 그러고 나서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은 이 P라고 하는 이 점에서부터 이 접하는 점을 보통 T라고 많이 해요. PT의 길이를 구해봐라 이거예요. 요거 구하는 거예요. 그럼 PT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우리 이거 찾을 수 있단 말이야. 이 P에서부터 원의 중심까지 뭘 구해? 거리. 이거 점과 점 사이 거리로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거리를 구해. 그 다음에 우리 이거 잘 알다시피 접하는 점은 얘가 어떻게 만나? 수직. 그러면 얘가 무슨 길이니까? 반지름이니까 얘는 피타고라를 이용해라.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다? PT의 길이를 구할 수 있더라. 이게 PT. 그렇죠? 뭐 요 정도까지만 할게요. 요거는. 자, 마지막 유형은 극선의 방정식은 교육과정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알면 쉽고 모르면 너무 어렵고 그거거든요. 그래서 극선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일단 알아야 돼. 극선은 뭐냐면은 원이 있고 아까처럼 우리 원밖에 한 점이 있어. 그러면 여기서 내가 뭘 그을 거냐면은 접선을 만드는 거야. 좀 위에다 할까? 접선. 여기 접하는 점이 생길 거고 또 여기서 또 접선을 만들면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올 거야. 이렇게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 그랬을 때 뭐가 극선의 방정식이냐면 얘를 무슨 점이라고 했을까? 접점 두 개가 나오는데 그 두 개의 접점을 그으면 얘가 바로 뭐다? 극선의 방정식이다 라고 하는 거. 얘가 뭐가 극선이야? 접점에 연결하는 직선이 극선의 방정식, 극선이다 라고 해주면 돼요. 그래서 얘는 원이 어디 있냐면은 중심이 0,0이에요. 얘도 똑같이. 그 다음에 요 한 점을 내가 x1, y1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따라서 요 극선의 방정식은 신기하게도 이거 어디서 본 방정식이죠? 요 방정식 나오더라.